자, 사코 법칙에서 중요했던 내용들을 한번 요약을 다시 한번 해볼까? 사인 코사인 법칙을 좀 오랜만에 보긴 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잊었을 것 같은 가능성이 있어서 이 정도 언급을 하고 갑시다. 사인 법칙을 쓰자라고 하면 사인 법칙의 기본은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 이렇게 되겠죠. 그거는 반지름, 이 R이다. 여기서 말하는 반지름은 외접원입니다. 오케이? 사인 법칙을 쓸 상황은 첫 번째로 외접원 나오면 쓴다. 두 번째로 변 한 개, 각 두 개 나오면, 각 조건이 많으면 쓴다. 오케이? 세 번째가 있긴 한데 잠깐 무시. 얘를 가져다 변형을 하면 이런 식들이 나와요. A라는 친구는 2R 곱하기 사인 A야. 어려운 얘기 아니지. 마찬가지로 B라는 친구는 똑같이 2R 곱하기 사인 B야. C라는 친구는 2R 곱하기 사인 C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될 거고요. 또 다르게 변형을 한다면 이런 것도 가능할걸? 사인 A라는 친구는 말이야 하고 두면 요렇게 자리를 바꾸는 거거든. 그래서 결국 얘는 2R분의 C야. 아니 A야. 오케이? 그 다음에 뭐야? 사인 B라는 친구는 2R분의 B야. 사인 C라는 친구는 2R분의 C야. 이렇게 줄 수 있겠죠. 오케이? 코사인 법칙도 동시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같이 표현 좀 하고요. 코사인 법칙의 핵심은 식은 하나만 쓸게. 얘는 어떤 변의 제곱은 말이야 다른 변들의 제곱의 합에 마이너스 2배의 두 놈의 곱에다가 코사인 여기에 있었던 A를 갖고 오는 A 이렇게 붙이면 됐어요. 얘는 변형식도 무조건 외워달라 했었거든. 사실 내가 이 친구들은 굳이 사실 써본 적이 없었어. 오늘 수업할 땐 좀 속도가 나면 좋겠어서 써드리는 거고. 코사인은 변형식을 꼭 외워야 돼. 코사인 A는 쓰면 A가 아닌 거 BC니까 2배 BC 바닥에 깔고 그거 각각을 제곱하고 빼기 A제곱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오케이? 얘는 도대체 언제 쓰냐? 첫 번째로 변이 3개 있다면 쓸 겁니다. 오케이? 두 번째로 이 친구는 변이 2개, 각이 하나. 그러니까 얘랑 반대로 변의 조건이 많을 때 쓰는 겁니다. 오케이? 상황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 좋은데 코사인 법칙에서 더 나갈 거 크게 없을 것 같고 봐봐. 사인 법칙을 쓸 때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위에가 A고 B고 C일 거 아니야. 그럼 봐봐. 이 친구가 한 세트가 완성이 돼야 되거든. 세트가 완성이 된다는 건 마주보는 변과 각이 필요해요. 여기가 각 A면 여기가 변 A란 말이야. 그러니까 각과 변이 마주 볼 때 사인 법칙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오케이? 그에 비해서 코사인 법칙은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A, B, C면 마주보는 이 변을 우리가 A라고 마주보는 요 변을 B라고 마주보는 요 변을 C라고 부르잖아. 맞아요? 그럼 얘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봐봐. B, C, 코사인 A 이렇게 있잖아. 그럼 얘 입장에서는 B, C 이렇게 2개 그리고 코사인 A까지 해서 얘는 사용되는 기본 조건은 두 변의 끼인각일 때 사용이 돼요. 두 변의 끼인각. 그 내용을 기억한 채로 18번을 들어갈 거야. 굉장히 자주 보던 내용들이고요. 우리 요 생각을 꼭 합시다. 수특에서 수특이 아닌지 니네는 올림포스에서 변형이 돼서 나온다라고 하면 도형적인 파트는 크게 바꾸기가 힘들어요. 오케이? 도형은 거의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보는 게 있을 수 있겠죠. 사각형 넓이를 S라고 하자. 사각형 넓이를 구해야 되는 문제야. 이것도 써놔야 되겠네. 코사인 법칙하고 넓이식까지 빨리 쓰고 갈게. 넓이를 사용하고 싶다. 넓이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넓이 S는 2분의 1에 두 변의 사인 끼인각 C 이렇게 들어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의미 자체가 A, B, C면 A, B, C고 여기 변과 거기에 끼인각 이렇게 들어가잖아. 말로 할 거에 항상 2분의 1에 두 변의 사인 무슨 각? 끼인각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자, 이걸 사용할 수 있다고 치고 이제 다시 볼게요. 얘가
사각형 넓이를 구해달래. 우리가 흐름을 좀 잡고 가자는 거거든.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지 했더니 변을 2개 줬어요. 하나 또 줬어요. 외접 원을 줬어요. 오케이? 각에 대한 정보는 없고 무슨 정보만 많아요? 변에 대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넓이가 필요해. 그럼 넓이식을 딱 떠올려 보면 결과적으로는 2변의 끼인 각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얘를 삼각형으로 쪼개서 각각의 넓이들을 좀 찾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왼쪽 삼각형 넓이, 오른쪽 삼각형 넓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그렇게 풀고 아 사례 들릴 때는 힘드네. 문제를 그렇게 풀고 싶은데 넓이를 그렇게 구하고 싶은데 알고 있는 걸 기준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 지금 나는 아직 안 풀어서 몰라. 변이 2개가 있어. 각이 하나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변들로부터 각을 만들려면 외접원을 활용해야 될 거란 말이야. 외접원의 키워드가 있었잖아. 지금 외접원 나왔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사용할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이쪽에 큰 삼각형이 이렇게 있죠. 그럼 이 변과 대응되는 각은 마주보는 각 D겠죠. 정확히는 A, D, B짜리 얘네들로부터 사인 법칙을 쓸 건데 사인 법칙을 쓰면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가 될 테니까 나는 이 각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이런 상황이겠죠. 그럼 마찬가지야. 8루트2라는 BD 변도 있잖아. 얘랑 마주보는 각은 각 A죠. 맞아요? 그럼 여기 각 A도 찾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될 거거든. 오케이? 그럼 너가 고민이 돼요. 각 D를 찾을래? 각 A를 찾을래? 이 영상을 연주도 봐야 되니까 이걸 다시 해볼게. 너라는 변과 마주보는 각이 여기야. 그치? 여기서 사인 법칙을 쓸지 너랑 마주보는 변 여기야. 여기서 사인 법칙을 쓸지 그게 고민이 좀 되겠죠. 맞아요? 그 외에는 지금 뭐 크게 더 언급이 있는 것 같진 않네요. 그치? 어떻게 풀어내야지 좋을까? 원래였으면 여기 각을 찾는 게 기본적으로 좋아. 왜냐면 얘가 만약에 세타잖아? 그러면 얘는 사각형이 내접한 거니까 여기가 180도가 돼야 돼서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돼버려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문제를 강제로 풀 수 있긴 합니다. 무슨 상황이야? 2변 각 이렇게 있죠? 네가 각을 찾았어. 그러면 이 변을 모른다고 치고 코사인 법칙을 돌리면 코사인 법칙으로 A, D가 나오겠죠. 맞아요? 그러면 2변에 끼인 각 해갖고 넓이 찾을 수 있어 없어? 있겠지? 마찬가지야. 각, 아니 변, 각이잖아. 그럼 코사인 법칙 여기 잡아놓고 돌려. 뭐가 나와요? 이 변이 나오겠죠? BC변이 나오겠지? 그럼 똑같이 변 2개에 끼인 각 해갖고 넓이를 찾을 수 있겠죠? 맞아요? 근데 얘를 여기를 찾는다고 해서 못 푸는 건 아니야. 왜 그런지 얘기를 해줄게. 일반적인 문제였으면 나였으면 빨간색을 찾아요. 그리고 저게 무조건 강제적으로 풀려. 근데 지금 문제가 너네 둘의 변이 3루트 3이라고 똑같다고 줬잖아 이미. 맞아요? 그럼 내 입장에서 봤더니 여기 변이랑 여기 변이 똑같거든요. 그럼 저런 변들은 원을 기준으로 현이라고 부르죠. 원의 현이다 이렇게 부르지. 맞아요?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원의 현이 똑같으면 걔로부터 이루어지는 중심각이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돼요. 오케이. 중심각이 같으면 원주각이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돼요. 결론은 뭐야? 여기 각도 똑같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 네가 파란색 각을 구해놓으면 결국에 요 삼각형 알 수 있고 요 삼각형 알 수 있겠죠. 맞아요? 심지어 공통면도 잘 들어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뭐 또 얻어낼 수 있냐면 각이 같잖아. 어이 눈을 뜨고 들어. 이 선분과 이 선분은 뭐 할까? 평행할걸? 왜냐면 얘가 평행해야지 이 친구가 억각으로 똑같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평행까지 얻어낼 수 있게 돼요. 그럼 네가 평행을 얻었으면 얘는 무슨 사다리 꼴이 돼요? 등변 사다리가 돼요. 여기가 3루트 3이고 여기가 3루트 3이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래서 3루트 3인 게 몇 번 나온다?
두 번씩 나와서 등변 사다리꼴이 될 거고, 그럼 넓이 구하는 게 아까보다도 쉬워져요. 왜? 얘가 사다리꼴이면 밑변과 윗변을 구하고 더한 다음에 높이를 뭐 하면 돼? 곱하면 되잖아. 그리고 나누기 2 하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너넨 내신 문제니까 꼭 기억을 해야 돼. 문제가 나왔는데 현이 똑같잖아. 뭐가 똑같아? 현이 똑같잖아. 그럼 얘네들은 억각이야. 그렇죠? 얘네가 억각이기 때문에 평행선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슨 꼴이야? 사다리꼴이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나서 모르는 변들을 찾으려 갈 거고요. 한번 써볼게 이제. 사인 법칙을 먼저 씁시다. 사인 법칙을 써서 사인, 자, 요 파란색 각을 세타라고 부를게. 그럼 사인 세타분의 마주보는 변이 누구예요? 마주보는 변은 3루트 3이죠. 맞아요? 그래서 얘분의 마주보는 변 3루트 3은 뭐다? 2R이다. 반지름 얼마야? 6이죠. 그러니까 그거의 2배에서 12 이렇게 써줘야 되겠지. 넌 뭘 찾을 수 있어? 너는 결국에 사인 세타라는 친구는 말이야 12분의 3루트 3이야. 여기까지 불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3으로 약분하면 4분의 루트 3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오케이? 나는 지금 세타의 각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들이 뭐야?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 1, 2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게 편하겠다. 자, 지금 우리 이제 여기 삼각형, 빨간색 삼각형만 집중을 좀 할게. 요런 빨간색 삼각형이 있었다 치자. 여기까지 문제가 없죠? 뭐야?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요 각을 살리고 싶은 거야. 세타를 살려서 써보고 싶은 거야. 너가 잘 모르겠으면 코사인 법칙 써도 되죠. 맞아요? 그리고 뭐 자신 있으면 수선을 깔고서 쓰셔도 돼요. 지금 일단 코사인 법칙 쓸 거야. 요 AD의 변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치? X라고 잡을 거야. 오케이? 너는 이 X를 찾고 싶은 마음이지. X를 찾고 싶은 마음이야. 코사인 법칙을 한번 씁시다. 사인 세타를 코사인 세타로 바꾼다면 코사인 세타는 말이야 결과적으로 4분의 여기까지는 똑같겠죠? 맞아요? 여기까지는 똑같고 피타고라스를 좀 쓰면 얘는 16이고 얘는 3이잖아. 둘이 빼면 13 나오니까 루트 13이 나와야 되겠죠? 맞아요? 지금 여기까지 해서 코사인 세타가 표현이 되고 부호 판단해야 돼요. 가연아, 지금 코사인 세타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눈으로 봐. 세타가 예각이니 아니면 둔각이니? 예각. 그럼 몇 사분면이야? 1사분면. 1사분면 코사인은 플러스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코사인 세타까지 찾아놓은 거야. 고민이네. 너네가 결정을 해줄래? 코사인 법칙 쓸래? 아니면은 피타고라스 쓸래? 뭐가 더 나아? x 길이를 구할 거거든? 내가 흐름을 알려줄게. 삼각형이 들어있어요. 변 알아요. 변 알아요. 각 알아요. 맞아? 얘 몰라요. 코사인 법칙을 쓰면 얘 혼자 미지수잖아. x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와서 계산이 끝날 거야.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고 여기서 수선을 떨궈요. 90도를 만들어. 오케이? 대신에 얘랑 얘가 무슨 관계야? 코사인 관계지. 맞아? 그러면 너라는 알고 있는 변에다가 코사인을 붙이면 이만큼의 길이가 나오겠죠. 이 길이를 알고 여기도 알 수 있지. 사인 법칙으로. 아니 사인 법칙이래. 사인 붙이면 알 수 있지. 그럼 이 변 알고 이 변 알면 여기도 구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렇게 풀 수도 있어. 어떻게 할래? 그럼 코사인 법칙 빨리 쓸게요. 자, 코사인 법칙을 쓰자.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자, 코사인 법칙 쓸 때 어떻게 쓰기로 했어? 궁금한 친구의 제곱 이거잖아. 근데 원래는 궁금하게 마주보고 있어야 되거든. 두 변의 끼인 각으로. 근데 지금 기준에서는 각과 마주보는 변이 누구야? 3루트 3이지. 얘가 혼자 있고 그걸 제곱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걸 제곱을 하면 얼마가 나와요? 27은 이렇게 되겠죠. 양옆에 있는 거 너랑 너를 뭐 해야 돼? 제곱해서 더해야 돼. 그럼 첫 번째 거 제곱하면 x제곱이죠.
두 번째 여기 있는 8루트 2 제곱하면 얼마야? 64에다가 2배 해야 되니까 128이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얼마 써야 되니? 빼기 2배 두 놈의 곱을 쓰고 그리고 나서 코사인 세타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죠? 근데 코사인 세타가 누구야? 코사인 세타가 4분의 루트 13이야. 맞죠? 이 친구 계산을 좀 하면 0 넘기고 x제곱 냅두고 여기 정리 잘 좀 해볼게요. 4를 날리면 2가 남았고요. 계산을 하시면 숫자는 마이너스 4 루트 26x 플러스 121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잘못했나? 아 미안해 101 이렇게 나오겠죠? 뭘 또 그렇게 노려보시나. 아 괜히 이렇게 했다. 이거를 뭐 해야 되니 우리가? 인수분해 해야 되죠. 맞아요? 인수분해 되겠니? 자신은 없다. 그럼 잘 안 되면 뭐 해야 돼? 근해 공식 써야 되겠지. 맞아요? 여기서 근해 공식 쓰면 어떻게 나와?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왜? 아니에요. b 제곱하면 얼마야? 4 곱하기 26 마이너스 ac 101 이렇게 되겠죠? 26에 4배 하면 얼마야? 104죠. 그래서 이 친구는 3이 됩니다. 오케이?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갖고 있는 넓이는 2루트 26에서 풀마 루트 3이다 뭐 이렇게 표현될 건데 아 코사인 공식 쓰면 안 되겠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풀려고 했는데 안 풀려서요. 계산 좀 애매해서요. 니네들은 피타고라스로 바꾸자. 오케이? 흐름 이렇게 가져갈게 그러면. 자 얘가 있었는데 선을 떨궜어요. 90도 이렇게 떨궜어요. 90도를 떨구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 빗변이 8루트 2잖아. 맞아요? 여기 있는 이만큼의 변은요 8루트 2로부터 코사인 관계니까 뭐라고 써도 돼? 8루트 2 코사인 세타야 이렇게 불러도 되겠지. 마찬가지로 이 변은 뭐라고 불러도 돼? 8루트 2 사인 세타야 이렇게 불러도 되겠죠. 그럼 코사인 세타가 얼마예요? 4분의 루트 13이야. 맞아? 이 친구 계산을 하면 날릴 거 날리고 2루트 26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에 2루트 26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마찬가지인데 얘도 계산을 해보자. 사인 세타 여기 자리에 4분의 루트 3을 집어넣었어. 약분할 거 약분을 2루트 6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계산을 하면 뭐가 나온다고? 2루트 6이다 이런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래쪽 직각삼각형을 봐봐. 얘가 얼마야? 3루트 3이죠. 이게 얼마야? 2루트 6이죠. 제곱하면 이거 얼마 나와? 27 나오지. 제곱하면 이거 얼마 나와? 24 나오지. 맞아요? 둘이 가져다 뭐 하면 돼요? 빼면 되죠. 빼면 3 나오고 거기 루트니까 이만큼의 변이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근해 공식 쓴 거랑 결과가 똑같이 나오죠. 2루트 26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근데 근해 공식까지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이렇게 좀 갈게요. 그럼 내가 지금 뭐라고 쓸 수 있어요? AD가 2루트 26에다가 더하기 얼마? 루트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아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BC도 구할 거야. 오케이? 그럼 BC는 어떻게 구하면 되니? 하면 생각을 좀 해봐. 원래였으면 요 삼각형에서 뭐 지랄지랄을 해야 될 거거든? 근데 얘가 무슨 사다리 꼴이야? 등변 사다리 꼴이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떨궜다 치자고. 오케이? 너 입장에서는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뭐해요? 같아야 되겠죠? 여기가 얼마야? 루트 3이잖아. 여기 얼마야? 루트 3이겠지. 그러니까 요 남은 길이는 결국에 뭐라고 보면 돼? 원래 이만큼을 가져다가 2루트 26이라 불렀잖아. 거기서 루트 3만 제외시키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요 파란색 길이는 뭐가 돼야 돼? 2루트 26에다가 루트 3을 뺀 친구다 뭐 이런 표현으로 쓰면 되겠죠. 맞아요? 아 결과적으로 BC의 길이는 뭐가 된다? BC의 길이는 2루트 26에서 마이너스 루트 3을 한 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부터 넓이가 표현이 될 겁니다. 나와 있는 넓이식을 한번 써보자 라고 하면
2분의 1에 이거 사다리꼴 넓이야. 그러니까 두 녀석을 뭐하고? 더하고. 그럼 얘네 둘을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 루트 3끼리 사라지죠. 맞아요? 2루트 26은 몇 번 있으니까? 2번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4루트 26이 일단 나올 거고요. 곱하기 높이 얼마야? 2루트 6인 거 맞지?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되겠다. 약분할 거 좀 하시고요. 약분할 거 좀 하고 남는 거는 4에다가 자, 루트 26에는 2 곱하기 13이죠? 얘는 2 곱하기 3이지? 그러니까 2끼리 빠져나와서 곱하기 2가 나오고 루트 39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오케이? 얘를 계산하시면 답은 얼마야? 8루트 39야 이렇게 될 거고요. 문제가 원하는 답이 뭐래요? S를 가져다가 제곱을 하고 13으로 나누래요. 그럼 S가 누군데? S가 이건데 얘를 제곱을 하면 뭐가 나와요? 8의 제곱 곱하기 39가 나오겠지. 그걸 39로 나누면 어떻게, 13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야 돼? 약분되면서 3이 남고 64 곱하기 3을 해야 되겠죠. 계산을 하시면 192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문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얘는 도형 4점이기 때문에 꼭 좀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흐름을 기억해놔 내신이니까 누가 와도 설명이 돼야 돼. 이거 나는 솔직히 이제 못 외울 것 같거든. 너무 많아 내가 수업하는 게. 니네는 이거밖에 없잖아. 맞아? 이거 외워놓으라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 원이 있는데 편이 같아요. 편이 같으니까 원주각이 같아요. 원주각이 같으니까 억각이겠지. 억각이기 때문에 평행하고요. 평행한 걸 알았으니 등변 사다리꼴이다까지 올 수 있겠죠.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기 위해 변들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그 변들은 수선을 떨궈서 사인과 코사인 관계들로 길이를 찾아낼 수 있겠다. 이 정도 얘기겠죠. 오케이? 기본적인 흐름을 알고 있자. 넘어가고요. 19번 3점이니까 무시할게요. 20번 봅시다. 확실히 도형 들어오니까 아주 더 그러구만. 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 길이가 2고 중심각의 크기가 2분의 3파인 부채꼴이 있습니다. 이 친구 호 BA 위에 P를 잡아놓고 저런 각이 존재하는데 그게 6분의 파이다 라고 표현을 했대요. 그리고 B에서 P에게 수선을 떨구면 그게 H고 OH의 제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MN의 제곱을 구하자. 한번 봅시다. 일단은 반지름도 2고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잠깐 보면 BAP가 지금 여기 각인 거잖아. 맞아요? 요 각 좀 표현을 다른 색깔로 할게. 이렇게 파란색 표현을 해놓으면 지금 파란색 각이 얼마다? 6분의 파이 다른 말로 30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지금 잘 안 보이겠지만 요만큼의 각을 2분의 3파이라고 줬어요. 당연한 건데 여기가 90도란 뜻입니다. 90도. 오케이? 얘 90도로 표현하고 멈춰놓고 90도 기준으로 있으니까 OAB라는 삼각형은 1대1대 루트 2에 해당하는 그런 친구겠죠? 오케이? 나는 궁금한 대상이 누구냐면 OH가 궁금해요. OH 이 파란색이 빨간색이 궁금해요. 그럼 쟤를 찾아놓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고민해 봅시다. 알고 있는 변 빨리 쓸까 이제? 알고 있는 거 주황색으로 빠르게 갈게. 반지름 2야. 요 친구 얼마야? 2야. 이거 얼마야? 여기도 2겠죠? 맞아요? 그거 덕분에 이 파란색도 하나 얻어냈어요. 얘 얼마예요? 2루트 2겠죠? 맞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가 몇 도짜리야? 30도짜리야. 30도짜리면 2대 1대 루트 3이겠죠? 맞아요? 다시 2대 1대 루트 3이니까 너를 절반하면 되는 거 맞지? 이 친구 절반하면 얼마 나와요? 이 친구 절반을 딱 해주면 루트 2가 나오겠죠? 맞아요? 자, 루트 2 그리고 요 변은 뭐가 돼요? 요 변은 루트 3을 곱해야 되니까 루트 6이겠죠? 맞아요? 그렇게 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헷갈릴 것 같으면 미리 써놓을게. AH 길이 얘가 얼마라고요? 루트 6이란 뜻입니다. 그치? 내가 OH가 필요하면 방법이 여러 개 있을 거거든요. 그 여러 개 방법들 중에
지금은 이 정도가 나을 것 같아. 요 빨간 선을 활용하기 위해서 볼만한 삼각형이 크게 3개 정도 보이거든요. 생각을 해봐. 이런 삼각형을 구경을 한다면 빨간색을 구해볼 수도 있겠죠. 맞아요? 너 이 변 알아 몰라? 알지? 너 이 변 알아 몰라? 알지? 요 각만 알면 코사인 법칙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아니면 이건 어때?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도 쓸 수 있겠지. 맞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지. 이 각만 알면 뭐 할 수 있겠다? 구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니면 여기 있는 가장 작은 이 친구를 찾아야 되겠지. 오케이? 요런 상황일 거야. 근데 생각이 좀 이렇게 들어. 야, 이거 90도잖아. 맞아요? 얘 45도 45도인 거 맞지? 근데 45도에서 30도를 빼면 얘는 15도밖에 안 될 거 아니야. 본인은 뭐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15도를 알아요? 모르시죠? 그럼 너 입장에서 이 삼각형을 사용할 수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계속 고민이 좀 돼요. 뭘 해야지 내가 삼각형을 볼만 할지. 들어봐. 중요한 건 여기서 얘를 한번 떨구는 건 어때? 수선을 이렇게 한번 떨궈볼까? 오케이? 그리고 얘를 이렇게 한번 이어볼까?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기가 90도죠. 맞아요? 여기 90도야? 여기 빨간색 편 얼마예요? 원래 있었던 주황색짜리 삼각형은 1대1대 루트 2짜리였고 이 친구의 절반이니까 루트 2였겠지. 루트 2, 루트 1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빨간색이 루트 2인 걸 나도 알아요. 오케이? 마찬가지 얘기인데 이거 얼마야? 루트 2지. 이거 얼마야? 루트 2지. 여기 몇 도야? 60도죠. 얘가 30도니까 여기 60도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친구 딱 연결을 하면 이거 정삼각형 아니야? 맞아? 얘가 정삼각형이니까 결과적으로 요 빨간색 길이도 뭐가 돼야 돼? 루트 2가 돼야 되겠죠. 오케이? 그렇게 해놓고 각을 다시 궁금해할게. 여기 몇 도야? 30도죠. 왜요? 이 삼각형 자체가 정삼각형이니까 60도면 60도고 남은 건 30도일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알 수 있는 각 30도로 넘어올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저 빨간색 삼각형에서 뭘 사용할 수 있을까? 유나야, 여기가 루트 2야? 여기가 루트 2야? 여기가 뭐야? 30도죠? 왜 안 써져? 30도죠? 두 변과 끼인각 알고 있죠? 그럼 뭘 쓸 수 있다? 코사인 법칙 쓸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요 OH를 모르니까 X라고 잡고 한번 계산을 해보자. 이 친구를 X로 잡고 계산을 하면 X의 제곱은 왼쪽 제곱 2, 오른쪽 제곱 2 빼기 2배의 두 놈의 곱에다가 그 다음에 코사인 얼마? 코사인 30도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럼 코사인 30도 계산 좀 합시다. 너는 4-4 곱하기 코사인 30도 얼마야? 2분의 루트 3이죠. 근데 이 친구 결과적으로 2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계산을 조금 하면 4-2 루트 3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문제가 물어본 게 뭘까 봤더니 5h의 제곱이야. 5h를 x로 잡은 거니까 얘가 궁금했단 거지. 그럼 그 와중에 이렇게 써져 있는 걸 보니까 우리는 m이 얼마다? m이 얼마다? 4다. n이 얼마다? 마 2다. 제곱하고 제곱하고 더하면 16 더하기 4가 돼서 결과가 얼마? 20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해합니까? 아 근데 분위기가 말이 안 되네. 졸리면 서서 해. 너네 솔직히 이거 지금 듣고 그냥 들으면 그러려니 하는데 어차피 풀 자신 없죠? 풀 수 있겠어 이거? 이 친구도 핵심을 다시 잡아라 이러면 내 색깔은 여러 개를 쓰긴 했는데 사실 이런 거거든요. 알고 있는 변 빨리 표현하고 표현되는 값을 빨리 찾아놨단 말이야. 그리고 할 만큼 했으면 제발 그런 건 하지 마. 여기 있는 변들을 쪼개서 막 짧은 값들 변들을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 하시면 문제가 어려워지죠 당연히. 그렇게 풀려면 풀 수는 있거든요. 막 이렇게 풀어야 될 거야.
막 여기 노란색까지 구했고 지금 보면 여기가 90도잖아. 맞아요? 그럼 요 삼각형에 집중을 또 해갖고 피타고라스를 쓰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 변을 구할 수 있거든요. 이 변을 구했으면 얘까지 구해갖고 뭔가를 막 하고 싶은가 봐. 그럼 얘를 막 구하고 싶은데 생각을 해보니까 딱히 답이 없거든요 지금. 그럼 막 이제 고민을 하다가 요 변을 찾기 위해서 뭔가 이 삼각형을 좀 쳐다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옆에 하는 풀이들이. 할 거 해놓고 여기까지 해놓고 무슨 생각 들어야 된다고? 궁금한 거랑 이어지는 삼각형이 뭐가 있지? 그 와중에도 지금 각 정보가 많이 없어갖고 내가 명확히 알 수 있는 각은 어디서 만들지? 이 정도가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절대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안 돼. 얘를 두고 지금은 내가 알려줬잖아. 이렇게 수선을 그어보라고. 맞아? 근데 이쪽 왼쪽 각이나 오른쪽 각이 안 써져서 필요한 각을 만들고 싶어서 쓴 건 맞거든요. 근데 네가 갑자기 여기서 5에서 수선을 떨굴 생각을 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인 거야 지금. 시험장에서 이걸 보조선을 못 그리면 얘를 그렸어? 이걸 못 그리면 못 풀겠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보조선을 그어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봐야 될 건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조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어디서 오고 보조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이 상태에서는 각이 사용이 안 되니까 무조건 다른 삼각형을 만들어야 될 거야. 오케이? 그럼 너 입장에서 해볼 만한 것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5라는 점은 원 위의 중심이기 때문에 원 위에 있는 점에 연결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보통 이 정도를 그린단 말이지. 요렇게를 그린단 말이지. 오케이? 근데 이런 걸 그려놨을 때 얘를 찾아올 수 있을까 하면 굉장히 좀 거리가 멀어지겠죠. 맞아요? 물론 뭐 이런 건 가능은 할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수순 딱 떨궈갖고 뭐 자꾸 이런 건 할 수 있겠지만 의미가 없을 거야. 아니면 여기에 특이한 점 현이 있는데 얘의 특징이 뭐야? 얘의 특징이 뭐야? 이등변 삼각형인 거잖아. 이등변 삼각형에서 수선을 떨구면 수직 이등분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잖아. 맞아요? 그 정도 생각을 갖고 보조선을 그어본 거다. 니네 입장에선 외우셔도 상관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21번까지 딱 보고 잠깐 쉬었다가 오는 걸로 합시다. 자, A, B, B, C 걔네들이 전부 2랑 4라는 변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그리고 저기서 뭐 이런 식의 말들을 막 써주고 있고요. 중요한 건 눈으로 진하게 읽혀야 되겠죠. 두 호의 길이가 같다. 두 호의 길이가 같다. 그리고 변이 뭔가 이렇게 하나가 나와 있다. 호가 같으면 뭐가 같은 거야? 호가 같으면 중심각이 같고 원주각이 같고 뭐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죠. 1대1이다 이 얘기야 지금. A, D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는 호랑 D, E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는 호가 뭐다? 길이가 같다. 저기 각은 1대1로 쪼개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겠죠. 오케이? 그러면 봐봐. 원래 중심이 이런 데 있었다 치자. 그럼 요렇게 생겨있는 친구가 있었을 거 아니야? 이거 구경 좀 하세요. 이렇게 있었다 치자고. 오케이? 요 각과 요 각이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얘네들은 중심각이지? 그럼 이 중심각을 이쪽으로 옮기면 얘는 원주각인 거 맞아요? 왜 이렇게 못 그리냐? 이거 원주각 맞아요? 얘도 원주각 맞아요? 하고 싶은 얘기가 결국에 뭔 거야? 주어져 있던 호의 길이가 같다를 보고 여기 있는 이런 변들이 있었는데 요런 변들이 나 근데 갖다 버리고 싶네. 어쨌든 얘네들의 각이 어떻다? 얘네들의 각이 같다 이 얘기하는 거야. 갑자기 각 2등분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치? 저걸로 필요한 건 또 다시 만들 거고요. BD라는 변이 얼마다? BD, B에서 딱 해서 D까지 가는 요 변. 얘가 루트 6이다. 오케이? 그 다음 알고 있는 거 빨리 쓸까? AB 어딨어요? AB 요거. AB 얼마? 2. BC 얼마? 4 이렇게 나와있죠? 맞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 맞지? 문제가 뭘 물어봤어? 넓이 물어봤네. 맞아요? 원의 넓이? 원의 넓이? 원의 넓이? 원의 넓이 구하려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건 당연히 뭐야? 반지름이야. 맞아?
네가 반지름을 찾을 고민을 하려면 당연히 무슨 법칙 쓰고 싶은 마음? 사인 법칙 쓰고 싶은 마음. 최소한 사인 법칙을 쓰려면 알고 있는 변에 대해서 대응되는 각이 하나는 필요하겠죠. 맞아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조원 안에 돼 있는 각이 하나가 궁금합니다. 그 각을 뭐 세타로 잡을지 어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네가 알고 있는 거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밖에 없어? 변들을 갖고 각 이등분을 했더니 길이들이 세로선들만 나와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맞아요? 각 이등분선 성질 기억나니 안 나니? 안 나요? 너네 근데 공부 진짜 해야 된다. 삼각형이 이렇게 있었어. 아 이거 정리를 할 거면 제대로 하고 가자. 각이등분선 다시 빨리 언급을 할게. 들어봐. 각이등분의 기초는 뭐예요? 고1 때 배웠죠. 이렇게 직선이 두 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들어가는 다른 직선이 각을 몇 등분한다? 2등분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야. 여기서 파생되는 성질이 너 위에 있는 점에서 수선을 떨구면 여기서 수선을 떨구면 이 길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요. 오케이? 왜 같아요? 수직 2등분이 딱 될 거 아니야. 맞아? 중딩 때 얘기기 때문에 개념이 부족하시면 꼭 좀 지금 기억을 해놔. 정신 차려. 요즘 딱 이렇게 있어요. 변, 각이 똑같죠. 직각삼각형이니까 RHA 합동이겠지. 합동이기 때문에 변이 같아지는 거야. 오케이? 이게 기본 성질이야. 여기서 파생되는 내용이 지금 문제도 나와 있는 거잖아. 얘를 가져다 각을 몇 등분한다? 2등분한다 이렇게 찍은 거야. 오케이? 결론부터 얘기하면 너를 기준으로 만드는 M, 너를 기준으로 만드는 N이 있다면 밑변도 비유가 어떻게 돼야 돼? M 대 N의 비율을 따라가야 됐었죠. 왜? 여기 있는 이 선분 자체가 무슨 선이야? 각 2등분선이야. 여기서 수선을 떨구면 그 둘의 길이가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그럼 네가 왼쪽 넓이를 표현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왼쪽 넓이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2분의 1에 밑변 M, 높이 H 해서 빨간색으로 잡을 수 있겠죠. 이렇게. 맞아요? 오른쪽 넓이 어떻게 돼요? 2분의 1에 밑변 N, 높이 H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저렇게 돼 있을 건데 이번에 아래쪽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 2분의 1에 밑변을 M, 높이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죠. 맞아요? 지금 얘에 대해서 이게 높이잖아. 이 높이를 H'이라 쓸게. H' 2분의 1에 N에 H' 이렇게 했을 때 이 넓이가 서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당연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를 가져다 B를 네가 이렇게 만들면 날라갈 거 날라가고 M 대 N 이렇게 남았었죠. 맞아요? 그럼 넓이 B가 같아야 된단 말이야. 날라갈 거 날라가고 M 대 N 이렇게 똑같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핵심은 뭐라고요? 핵심은 결국에 네가 각이등분인 걸 알면 빗변들이 갖고 있던 길이비가 밑변에 있는 길이비로 넘어올 수 있다 이 얘기겠지? 그럼 이제 문제풀이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 여기서 딱 보였으면 마주보고 있는 이 변을 가져다가 K라고 잡았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 있는 이 친구는 몇 K가 돼야 돼? 2K가 돼야 되겠지. 당연한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왼쪽이 K, 오른쪽이 2K 이렇게 됐어요. 왼쪽에서 코사인 법칙을 쓴 거랑 오른쪽에서 코사인 법칙을 쓴 게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을 비교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요.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되겠네. 코사인 법칙 K 제곱은 왼쪽 제곱 2 제곱 다른 말로 4 더하기 오른쪽 제곱은 얼마 제곱해야 돼? 루트 6을 제곱해야 돼. 계산하면 얼마예요? 6이에요. 맞아요? 그 다음에 빼기 2배 두 놈의 곱이니까 2루트 6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뭐까지 붙여야 돼? 코사인 요 점을 모르니까 세타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다시 오른쪽은 4K 제곱이 되겠네. 너는 4를 제곱하면 얼마야? 16에다가 루트 6은 똑같이 6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2배 두 놈의 곱이니까 4루트 6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코사인 얼마?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차피 고민을 해봐. 네가 K가 궁금한 거야? 세타가 궁금한 거야? 하면 세타가 궁금한 거거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얘를 4배를 하면 4K 제곱이 되죠.
맞아요? 얘도 4배 하면 똑같을 거 아니야. 4배 한 거랑 너랑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 생각이 들어야 되겠지. 오케이? 그럼 4배를 위에 걸 4배를 좀 해보자. 이 친구가 4배가 되면 4K 제곱이 되고요. 16이 되고요. 24가 되고요. 마이너스 계산 좀 해놓을게. 요게 원래 4였잖아. 4배를 하면 16이 되겠죠. 16 루트 6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맞아? 2 루트 4는 계산하면 요거 8이었겠죠? 우리는 위에서 아래 걸 가져다가 빼버리면 무슨 일이 생겨요? 죽을 거고 아래에서 위에 걸 뺄까? 위에서 아래 거 뺐다 칠게. 그러면 0은 마이너스 18 플러스 8 루트 6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넘길 거 넘기면 18이라는 친구는 8 루트 6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여기서 결과적으로 코사인 세타가 뭐가 나와요? 8 루트 6분의 18 이렇게 되고 정리하면 9 여기는 4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유리화는 마지막에 하는 거야. 이렇게 해갖고 내가 뭘 얻었어요? 코사인 세타를 얻었어요. 오케이? 지금 내가 원래 필요했던 게 뭐였어? 흐름을 잊으시면 안 돼요. 길어진다고. 원래 필요한 게 원의 넓이라서 반지름이었단 말이야. 반지름을 찾기 위해서 사인 법칙 쓰고 싶었는데 각에 대해서 마주보는 변을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었잖아. 맞아요? 네가 여기서 코사인 세타를 얻었으면 K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네가 K 값을 얻는다는 A, D를 얻었다는 거잖아. 그러면 세타와 변을 알았으면 사인 법칙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사인 법칙을 써먹어야지 이 정도인 거고. 자, 얘가 코사인 세타가 이거면 K는 결국에 얼마가 돼야 돼? 이 식에다 대입을 좀 해볼까? 정신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해드릴게요. 집어넣으면 10-4 루트 6에다가 코사인 세타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돼? 4 루트 6분의 9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거든. 결국에 이 친구는 1이 나와요. 오케이? K 값이 얼마다? 1이다라는 걸 얻을 수 있단 말이야. 알았더니 K가 1인 것까지 알았으면 사인 법칙을 씁시다. 사인 법칙 쓰기 위해서 사인 세타로 넘어갈게. 사인 세타는 자 분모를 제곱합시다. 분모는 원래 그대로 하나 들어오니까 4 루트 6까지는 원래 그냥 들어오는 걸 거고요. 얘 제곱을 하면 16에다가 6을 곱해야 되잖아. 16 곱하기 6 하면 얼마예요? 6에다가 96이죠. 96에서 81을 빼야 돼요. 그럼 얼마예요? 15 나오지. 그래서 이 친구가 루트 15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돼 있는 게 기본적인 사인 2였다. 오케이? 얘가 사인 2였고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거 사인 세타분의 K는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야. 그게 내가 찾고 있던 2R이야 이렇게 되는 건데 결국에 K가 1이잖아. 맞아? 그럼 이 친구는 사인 세타의 역수를 물어보는 거랑 다를 게 없겠죠.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루트 15분의 4 루트 6을 가져다가 우리는 2R 이렇게 부른다는 거고 네가 찾던 반지름은 절반이 된 2가 돼 있었어야 되겠죠. 얘를 마지막으로 제곱을 하시면 뭐가 나와요? 15분의 4 곱하기 6 다른 말로 24가 됐을 거고 그게 R 제곱일 거고 약분을 3으로 끝내면 5분의 8이 되어야 되겠죠. 최종적으로 우리는 파이 R 제곱이니까 정답은 3번이야 이렇게 되어 끝날 겁니다. 지금 흐름이 두 가지가 좀 섞여 있었는데 내가 되게 웃긴 걸 알려줄게. 얘가 되게 쉽다 지금. 얘가 제일 쉽다 방금 한 것 중에선. 어느 포인트가 쉬운 거냐면 사실 얘를 보고 변이 3개가 이렇게 딱 들어오는 순간 있잖아. 변 3개에다가 각이등분이 보인 순간 나는 이런 예제를 너무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괜찮니 얘담아? 안 돼요. 정신 차려. 난 이런 예제를 너무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각이등분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 설정해놓고 코사인 법칙을 돌리면 문제가 풀리겠구나 라는 생각이 이미 든단 말이야. 내 입장에서 이게 하나의 템플릿이야. 무슨 말인지 아니? 그러면 이 문제의 핵심은 호가 같다. 호가 같기 때문에 뭐가 같다? 원주각이 같다 하는 순간 템플릿이 적용돼서 쭉 계산이 들어가고 계산을 다 끝내고 나면 그냥 답이 나오는 문제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죠 아마?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좀 옵시다. 중심이 5고 반지름이 6인 부채꼴이 있습니다. 반지름 나와 있으니까 체크 한번 하고
자, 그 다음에 AB 길이 8루트 2 체크 한번 하고 부채꼴의 호에서 각 90도보다 큰 걸 기준으로 갑자기 두 녀석의 변에 B를 줬습니다. AP 너가 3이면 BP 너가 1이야 이렇게 줬어요. 그치? 두 녀석은 원의 현이라고 볼 수 있긴 한데 절대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아까 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호가 3대 1이야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 아니야. 호 같은 경우에는 중심각의 B가 정확히 일치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현이 3대 1이면 중심각이 3대 1이다 보시면 절대 안 돼요. 그것만 좀 조심을 하고 문제는 BP의 길이를 구해라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생각이 살짝 이 정도일 것 같거든. 여기가 K고 여기가 3K라 치면 궁금한 BP라는 친구 자체가 K를 구하라는 얘기일 거 아니야. 내가 정 안 되면 AP를 구하는 식으로 해석해도 문제가 없겠다 뭐 이 정도 생각은 들겠죠. 자 다시 그 다음에 지금 여기 AB 너라는 길이가 얼마다? 8루트 2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다? 반지름의 길이가 6이다. 여기 길이가 얼마다? 6이다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야. 오케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일단은 저기 삼각형 빨간색 삼각형을 전부 다 알아요 몰라요? 전부 다 알아요. 이거 편 안 써서 그런 건데 여기 8루트 2야. 빨간색은 세 변을 알아 몰라? 알아. 너가 쓸 건 무슨 법칙부터 쓰는 게 맞아? 코사인 법칙이 맞아요. 변이 3개니까. 그럼 코사인 법칙으로 뭘 얻을 수 있어요? 각 3개를 전부 다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고민. 내가 만약에 각을 얻는다면 무슨 짓을 할 수 있지? 이 고민은 들어야 되겠지.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건 위쪽 삼각형이잖아. 위쪽 삼각형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얘를 알지는 못하고요. 아직까지 얘도 알지는 못해요. 대신에 3K 여기가 얼마? K 이렇게만 둘 수 있는 상태겠죠. 근데 내가 어디 정보를 갖고 있어야 문제 풀이가 편할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오케이? 각에 대한 정보를 여기 각을 줬네? 그쵸? 내 생각은 잠깐만 하나 볼게. 이렇게 하면 각 찾고 변 있고 저기 각을 찾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좋은 방법이 있을라나? 오케이 이렇게 풀면 풀리겠다. 그러니까 흐름을 잡고 갑시다. 내가 만약에 각 5를 찾으면 이 친구는 중심각이잖아. 지금 얘가 원이 전부 안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원이 있었다 쳐봐. 망했네. 이렇게 있었다 쳐봐. 그러면 얘를 요런 데로 딱 잡아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 각과 요 각은 얼만큼 차이 나요? 2배 차이 나겠죠. 그러면 생각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요런 삼각형이 이렇게 사각형이 이렇게 있었으면 이 각과 이 각을 합치면 얼마 나와야 돼? 180도 나와야 되겠지. 맞아요? 그럼 너가 얘를 찾아오면 이걸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죠? 얘를 찾아오면 이거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위쪽 삼각형을 기준으로 해서 변 2개, 변 하나, 각까지 해서 코사인 법칙을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여기서 코사인 법칙이 세워지면 K에 대한 몇 차식이 나오겠니? 2차식이 나오겠지. 그럼 K를 결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흐름을 잡아놓고 문제를 풀어볼게. 자, 첫 번째로 여기 있는 각을 가져다가 2세타라고 불러봅시다. 얘가 세타고요. 여기 있는 친구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 게 당연하겠죠. 그럼 우리는 저 친구 가져다 2세타를 찾으려고 코사인 2세타는 이렇게 시작을 할 거야. 그럼 바닥에 뭘 깔아줘야 되냐 하면 2배, 두 놈의 곱이잖아. 말로 할 때, 얘네들 할 때 꼭 연습이 돼야 되는 게 뭐냐면 코사인 A에 대해서라고 하면 A로부터 양 옆에 있는 걸 깔아줘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각이 여기잖아. 얘로부터 양 옆에 있는 6과 6을 바닥에 깔아줘야 되니까 6, 다시 6 이렇게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걔네들을 제곱하면 36 더하기 36 빼기 8루트 2를 제곱하면 얼마야? 64의 2배니까 128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그럼 너를 가져다 각을 계산해라 하면 분모는 72고요. 분자는 72 마이너스 128일 거 아니야. 그럼 계산하시면 72분의 마이너스 얼마? 56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 친구는 마이너스 56이다 뭐 표현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고요. 계산을
좀 해야 되겠네. 계산 어떻게 하냐? 이거 얼마로 나눠지지? 2로 나누면 36분의 28, 2로 나누면 18분의 14, 2로 나누면 얼마야? 9분의 7 여기까지 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내가 얻어낸 건 코사인 2세타가 9분의 7이다라는 건 얻을 수 있어요. 아, 니네가 그걸 못하는구나. 니는 이렇게 못 풀겠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은 내가 얻어낸 게 2세타죠. 근데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 세타를 구해야 되거든 원래. 무슨 말인지 알아? 너 코사인 2세타가 마이너스 9분의 7인 거 알았지? 그러면 세타가 얼마야? 요 대답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너가 그러면 얘가 언제 나온지 알아 몰라? 모르죠. 특수가계비가 아니니까. 예를 들어 세타를 계산을 했는데 뭐 150도인 거야. 그럼 그거 절반은 몇 도야? 75도 이런 게 돼야 되겠지. 근데 지금 우리가 그게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아쉽게도 본인들은 이렇게 못 풀겠네요. 그러면 방법을 바꾸면 되지 뭐. 아이고 이렇게 할까? 여기 2세타인 건 동일해요. 근데 나는 2세타가 아니라 뭐만 보고 싶어? 세타만 보고 싶어. 그럼 저 선에서 여기 선에서 수선을 떨궈버려. 오케이? 얘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여기. 그럼 이등변 삼각형에 수선 떨구면 90도 될 거고 위쪽 하나만 볼까요? 요건 지워버리고 요렇게만 하나 볼까? 그럼 여기 각은 4루트이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가 뭐야? 세타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요? 하나 둘 세 개. 이러면 오케이. 자 여기가 세타야. 그럼 여기서 코사인 세타 바로 나오겠네요.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쓰면 돼요? 6분의 4루트 2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결국에 얘가 원하는 내용은 뭐예요? 아이고 여기 코사인 아니네. 사인 세타로 쓸게요. 사인 세타는 뭐예요? 지금 이 각과 마주 보는 거라서 얘는 사인 관계야. 오케이? 사인 세타는 뭐야? 6분의 4루트 2야 이렇게 줄 수 있겠죠? 약분을 하시면 3분의 2루트 2입니다 이렇게 둘 수 있겠네요. 네가 원하면 코사인 세타 이렇게 두고 코사인 세타는 3분의 1 이렇게 둘 수 있겠죠? 피타고라스 계산하면 여기 1이니까 이 정도가 만들어졌다. 오케이? 그럼 계산합시다. 요런 삼각형이 이렇게 있었다 치고 이름을 너가 P, 너가 A, 너가 B였단 말이야. 요 변이 3K이고 여기가 K잖아 지금. 그쵸? 그리고 여기 있는 각이 뭐라고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이렇게 둘 수 있었지. 밑변이 얼마냐면 8루트 2거든요. 자 코사인 법칙을 한번 써볼게. 8루트 2를 제곱한 128은 3K제곱해서 9K제곱 더하기 K제곱해서 그냥 K제곱 마이너스 2배의 두 놈의 곱에다가 K제곱으로 바로 쓸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얼마? 세타야 이렇게 둬야 되겠죠? 오케이? 얘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각변 하나면 변형이에요 유지야? 유지 4분면은 2사분면 2사분면 코사인은 마이너스니까 10K제곱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그리고 나서 6K제곱에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코사인 세타 대신에 뭐라고 쓰면 돼? 3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하는 얘기는 얼마? 3분의 1 이렇게 쓰면 될 거고요. 결국에 여기서 약분할 게 쓱싹쓱싹 사라지면 뭐가 나와야 돼요? 10K제곱 더하기 2K제곱 이렇게 되겠죠? 계산을 하시면 얘는 얼마? 12K제곱이 될 거고요. 오케이? 네가 원하고 있는 K제곱이라는 친구는 넘기면 12분의 128인데 2로 약분하면 6분의 64고요. 2로 약분하면 3분의 32겠죠. 오케이? 최종적으로 문제가 물어본 건 K 자체이기 때문에 루트를 없애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K를 찾아라 라고 하면 루트를 씌워서 얼마? 루트 3분의 4루트 2다 이렇게 둘 수 있겠죠. 맞아요. 유리화까지 하시면 3분의 4루트 6이 네가 찾고 있던 정답일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3분의 4루트 6 어디 있어요? 5번 이렇게 되어 끝나겠지? 문제풀이는 그 정도로 가면 될 것 같고요. 22번? 다른 방법 또 있나?
사실 이게 도형 문제다 보니까 최적화되는 방법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내 입장에서 살짝 이런 게 난 항상 재밌단 말이야. A, B가 바뀌지 않잖아 지금. 맞아? 그런 상태에서 이 중심각을 당겨서 딱 만든 다음에 탁 놓으면 뛰어나가는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니? 이게 2세타잖아. 당기면 세타잖아. 던지면 여기에 파이마에 세타가 되잖아. 요 관계가 없어도 보이면 이게 굉장히 좀 편하거든요. 생각은 그런데 아니면 또 뭐가 있을라나? 괜찮아? 아이스티 줄까 아이스티? 이거 새 건데. 그래. 뭐가 있으려나? 세타.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이 아니고서는 그거를 찾기가 조금 힘들 것 같은데? 나랑 다르게 풀었나? 왜냐면 나는 여기 각을 세타로 두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만약에 본인이 이런 쪽을 세타로 두면 여기도 세타가 되잖아. 맞아? 그리고 여기 각 하나 정도를 찾아놓고 들어오긴 해야 되는데 사인 법칙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있나? 별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내 생각엔 이게 제일 편하다. 내 생각은 이게 제일 편하다 정도로 하고, 자 넘어가서 24번 봅시다. 이거 열심히 풀면 되지. 삼각형 넓이 물어봤어요. 삼각형 넓이 물어봤으면 뭐 하셔야 돼요? 두 변의 끼인각 찾으면 돼. 그러면 여기 변이 3개가 있고 각도 3개가 있으니까 6개가 대상이 있는데 그 중에 3개만 찾으면 끝난단 말이야. 변의 끼인각 해갖고. 그러니까 나와 있는 조건들 한번 열심히 읽어봅시다. 길이가 10인 선분을 지름까지 하는 게 하나의 조건으로 눈에 들어오고요. 반원의 호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 반원의 호에 P가 있고 PA, PC가 같은 점, PA, PD가 같은 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PA, PC 이렇게 두 변이 똑같고요. 거기다가 PA, PD 여기까지도 변이 똑같은 거네. 얘네들은 전부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요것도 봐야지. 너라고 줄게. 변이 똑같다. 각에 대한 정보를 보자. 10 어떻게 푸는 게 좋으려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일단은 이렇게 합시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딱히 보이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알고 있는 대로 표현 좀 할게. 오케이? 첫 번째 생각은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얘가 원의 지름이야. 그러면 A랑 B를 기준으로 해서 만드는 중심각 얘가 180도일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원주각 몇 도짜리인 거야? 90도짜리겠죠? 맞아요? 그래서 원 위에 있는 지름에서 연결한 친구니까 제가 90도일 거고, 그리고 나서 저 친구가 세타인데 요 변 전체가 10이거든요. 맞아요? 얘 변 전체가 10일 거고, 봐봐 생각이 이렇게 됐어. 여기가 세타야. 근데 얘가 이만큼을 갖고 반지름이라 부를 거 아니야. 그럼 여기도 뭐가 돼야 돼? 세타가 돼야 되겠지. 맞아요? 그리고 당연한 건데 얘는 10이었으니까 여기가 5짜리일 거고 여기가 5짜리일 거고 여기가 5짜리일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요런 친구랑 이런 친구는 원주각과 중심각 관계죠. 그러니까 뭐 굳이 다시 표현을 하자면 여기는 몇 세타야? 2세타야? 뭐 이런 표현들이 가능은 할 거예요. 그치? 일단 각과 변들에 대한 표현이 좀 들어왔고요. 빨간색도 한번 할 건데 잘 봐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하나 있었죠. 맞아요? 너는 각 세타로부터 여기가 10이잖아. 맞아? 얘랑 여기는 무슨 관계야? 빗변과 이 변은 밑변의 높이야? 세타에 대해서? 밑변이죠. 세타랑 붙어있으니까 밑변이겠지. 얘네 둘은 코사인 관계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변을 네가 쓰고 싶으면 뭐라고 쓰면 돼? 요 변은 10 코사인 세타야 이렇게 두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얘는 뭐라고 두면 돼? 여기는 10 사인 세타야 이렇게 두면 되겠죠.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빨간색 선분들이 전부 다 똑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선이 하나 있었다 치고
이 친구도 10 코사인 세타죠. 얘도 10 코사인 세타겠지. 맞아? 그러니까 너가 원한다면 뭐 BC 같은 길이들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되겠죠. 자, 근데 지금 굉장히 문제가 뭐냐면 얘를 가져다 풀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아래쪽으로 계속 넘어가진 않고 있지. 맞아요? 아래쪽으로 넘어가려면 무슨 방법을 좀 써야 될까? 다시 잘 생각을 해봐. 내가 넓이를 구하는 문제였잖아. 얘를 구하려면 원래 요런 변들을 찾고 막 이런 각들을 찾아와야 돼. 근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전부 위에서 발생을 하죠. 그럼 이런 생각은 어때요? 내가 뭔가 이런 친구들을 찾아서 요 전체 넓이를 한번 구해버리는 거야. 오케이? 내가 또 이런 친구들을 구해서 뭐 이런 전체 넓이를 구해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이만큼의 넓이를 빼면 뭐가 나와요? 궁금한 넓이 나오겠지. 그냥 직접 못 구하겠으면 어떻게 구해야 돼? 간접적으로 좀 구해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게 있나? 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사쿠가 표현은 돼 있는데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번 해봅시다. 삼각형 A 아니다 P 먼저 쓸게. P, A, D 이렇게 돼 있는 삼각형이 있다 치자. 이 왼쪽 삼각형 이 친구 넓이는 어떻게 표현이 돼요? 2분의 1에 두 변의 사인 끼인각이죠. 맞아요? 그럼 넓이 어떻게 쓰면 돼? 10 코사인 세타가 몇 번 들어있고 한 번, 두 번 들어있고 거기에 그럼 제곱이 붙고 사인 끼인각인데 여기 끼인각 이게 얼마예요? 세타죠. 맞아요? 그래서 넓이 사인 세타야 이렇게 둬도 되겠네요. 맞지? 그러고 계산을 조금 해보면 될 거고요. 다시 삼각형 PDC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PDC 이 친구는 2분의 1에 마찬가지로 10 코사인 세타 전체 제곱에 이번에 여기 끼인각을 보고 싶어. 그럼 생각해봐. 얘가 90도잖아. 거기서 파이만큼 뺀 거니까 이 친구는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이렇게 둘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을 계산하고 싶어요. 이제 내 입장에서 최우선 과제가 뭡니까? 쟤네들을 가져다가 코사인 세타를 붙인 친구든 사인 세타를 붙인 친구든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선을 하나만 딱 잡으면 좋을 텐데 코사인 값들을 결정할 수 있는 거 나머지 길이 나온 거 뭐 있어요? P 말고 얘밖에 없네 결국에는. 맞아? 아하 사인 코사인 이렇게 갑시다. 여기 있는 친구를 정보를 이렇게 해석하는 건 어때? 오른쪽에 있던 코사인을 넘기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될 거고 왼쪽에 있던 4를 넘기면 4분의 3이겠죠. 맞아요? 코사인분의 사인은 뭐가 돼요? 탄젠트 세타가 되겠지. 탄젠트 세타가 4분의 3이라는 얘기 자체는 삼각형이 이렇게 있었을 때 밑변이 4고 높이가 3이고 여기가 5였단 얘기겠지. 오케이? 그리고 지금 세타는 당연히 예각입니다. 그림상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사인 세타는 뭐예요? 하면 5분의 3이야. 코사인 세타는 뭐예요? 하면 5분의 4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코가 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그럼 사코가 결정이 됐으면 대입을 하면 넓이가 나오겠니 안 나오겠니? 나오겠죠. 사코가 대입하면 넓이 나오겠죠. 마지막으로 필요한 삼각형이 누구예요? 마지막으로 필요한 삼각형은 PAC입니다. 누구? 이렇게 큰 거. 오케이? 이 친구는 생각해보면 무슨 삼각형이야? 생각을 해봐. 요렇게 90도짜리 직각삼각형이죠? 그럼 얘는 10 코사인 세타를 몇 번 한 거야? 2번 한 거지? 근데 이 친구 넓이는 결국에 2분의 1에 10 코사인 세타가 2번 제곱이다. 뭐 이런 식으로 둘 수 있었을 겁니다. 나와. 많이 잤어? 너 이 문제 지금 모를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대입만 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첫 번째 거 넓이 어떻게 돼요? 삼각형 PAD 넓이 어떻게 돼?
네, 계산 암산으로 할게. 코사인 세타 대입을 하면 약분하고 8이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64일 거거든요. 오케이? 64의 절반이니까 32에다가 32에 너를 곱할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이 친구는 5분의 96이 나와야 돼요. 5분의 96. 그냥 계산하는 거야. PDC거든요. 여기 있는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거 있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각변환하면 변형이에요, 이제. 변형이죠. 이 친구는 코사인 세타랑 다를 게 없습니다. 얘는 코사인 세타가 3개 있는 상황일 거고요. 다시 얘가 아까 8이었어. 8제곱 64 절반 32거든요. 32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5분의 128 이렇게 나와요. 마지막으로 PAC를 계산을 하면 얼마냐? 얘가 8이니까 8, 8에 64의 절반 32거든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둘이 가면 얼마예요? 5분의 200 어렵다. 24 이렇게 되겠지. 빼기 30인데 32도 5분의 160 이렇게 만들죠. 얘네들 가져다가 빼면 5분의 64 3번 이렇게 되고 끝나겠네요. 이것도 나쁘지 않네. 야, 니는 내신 대비할 거잖아. 수능 혹시 막 보고 싶은 사람 있어요? 난 수능날 가서 니는 재수생이 없구나 생각해보니까. 그치? 수능날 가서 뭐 맞짱 뜰래요? 이런 친구 아직 없을 거란 말이야. 응? 내신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잖아. 이거 어떻게 풀자고? 넓이들을 간접적으로 구해서 빼자 이거고, 지금 중요했던 건 길이가 하나밖에 없어요. 맞아요? 실제적인 값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건 알았을 거 아니야. 그걸 찾기 위해서 여기 있던 정보를 탄젠트로 바꿔서 사코를 결정짓는 행동을 했거든요. 요거는 좀 기억을 잘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얘는 기억을 잘해주고 변들을 기준으로 해서 삼각형들 미리 흐름을 잡아두니까 풀이가 조금 더 편해지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안 하고 하나하나씩 다 구하면 조금 헷갈려요. 이 정도로 풀어보면 좋겠다. 24번까지 했더니 무슨 끝났어요. 사코 법칙은. 잘 기억해야 되는데 봐봐. 사코 법칙이 여기부터 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거든. 딱 5개. 그럼 저 5개에서 변형해서 내겠다는 거잖아. 이거 아니면 교과서니까. 맞아? 그럼 교과서 뭐 적당한 문제는 2개 정도 낸다 치고 여기서 뭐 많이 내셔도 3개를 넘지 않을 거 아니야. 말이 안 되잖아. 내 생각에는 사코 법칙을 통틀어서 문제가 4문제는 진짜 많이 나온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요 문제를 조금 내면 한 문제 낼 거고 많이 내면 2문제 낼 거 아니야. 5개 중에 2개 나오는 거면 괜찮지 않나? 무슨 말인지 알아요? 40%의 확률로 지금 이 문제를 보게 될 거라고요. 더 쉽게 푸는 방법 없어요? 어떻게 더 쉽게 풀고 싶은데? 아니가 이게 더 쉽게 푼다? 이거 쉬운데요? 근데 지금 미안해. 이게 도형이라서 이게 그냥 핵심들을 기억을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21번 어렵게 느껴졌니? 21번 괜찮았어요? 21번은 요거 각이등분인 것만 깨달은 문제야. 금방 풀리는 문제야. 22번은 어렵게 느껴졌니? 나는 얘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 것만 알면 문제가 금방 풀린다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거 어렵게 느껴졌니? 그래? 요것도 요거 처리해다 치고 그리고 나서는 그냥 삼각형 넓이를 있는 대로 그냥 다 쓴 다음에 계산해서 빼는 거거든요. 너네가 어려워할 만한 건 이 정도는 인정을 해줄 수 있어. 지우래 이제. 더 쉬운 방법? 이건 연습을 좀 해봐. 여기가 세타야. 여기가 예를 들어 A야. 그럼 요 변은 뭐예요? 하면 A 사인 세타야. 이 변은 뭐예요? A 코사인 세타. 요것만 잘 할 수 있으면 지금 이 문제 표현이 되게 편해지거든요. 이 정도? 몰라, 더 쉬운 방법? 내일 다 고민 좀 해볼게. 엄청나게 대단한 방법이 있는지. 있으면 꼭 알려드릴게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우리 수열 봅시다. 수열 첫 번째 25번.
암산 좀 하세요. 공차 3이고 3n으로 시작해갖고 40원어스 나와야 되니까 3n 마이너스 2 뭐 이럴 거야. 그래서 1 집어넣으면 1 하고 끝날 겁니다. 4점! 이 정도쯤 돼야 되겠다. 자, 공차가 딘 등차 수열. 너한테 등차를 알려줬다라는 건 나한테 써먹을 행동 몇 가지? 3가지 중에 하나를 뽑아서 써라 이 말일 거야. 그리고 나서 모든 자연수 D, 그냥 가능한 공차를 전부 다 찾으라는 얘기겠죠. 오케이? 근데 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두 놈을 곱하면 양수여야만 합니다.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고민이 좀 됩니다. 자연수 D이기 때문에 이 수열은 증가하는 등차 수열일까 감소하는 등차 수열일까? 공차가 자연수인데 줄어들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AN 자체가 어떤 친구야? AN 자체가 증가하는 계열일 거예요. 이거 괜찮은 문제네. 오케이? AN이 증가하는 친구일 건데 그럼 이런 생각이 들 거거든요. 가라는 거는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되냐면 특정한 시점을 만족시킨다는 이 정도 얘기란 말이야. 얘를 네가 A랑 D에 대한 식으로 해석을 해도 딱히 할 짓이 없는 게 봐봐. 첫 번째 건 A 플러스 7D죠. 불만이 있을 리가 없겠지. 두 번째 거는 2배에 A 플러스 몇 D야? 4D. 거기에다 더하기 10이겠죠. 오케이? 요 식을 가져다 계산을 조금 더 했다고 쳐봐. 그냥 상상만 해볼게. 2A 8D야. 그럼 7D를 넘기면 1D가 남을 거고 2A 넘기면 마이너스 A가 남을 거 아니야. 넘기지 말자 그냥. 마이너스 10이라는 친구는 이렇게 하고 남는 친구가 A 플러스 D거든요. 맞아요. 계산을 때리면 저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A 플러스 D는 A2라는 거잖아. 맞아요. 이게 굉장히 이제 재밌는 그거네. 이거 한번 풀어봤던 것 같다. 고2 거긴 한데 고3 거에서 한번 나왔었어요. 미적분에서. 이렇게 있었잖아. 생각해봐. A는 뭐 하는 친구야? 증가하는 친구야? 이렇게 올라갈 거야. 근데 두 번째에서 음수가 찍혔대.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올라가는 놈을 내가 AN이라고 부를 건데 0을 뚫고 들어가는 친구였겠죠. 요 순간쯤 2를 집어넣은 순간 뭐가 나왔다? A2로서 마이너스 10이 나왔다 이런 얘기지 않겠니? 맞아요? 근데 내가 상상을 좀 했거든. 어떤 친구랑 그 다음 번째 친구를 곱한다면 양수여야 된대. 오케이? 야, 음수였던 게 어느 시점 되면 양수로 넘어갈 거 아니야. 뭐 할 거라고? 음수였던 게 양수로 전환을 해야 되잖아. 근데 내 생각이 이거거든요. 너네 둘을 곱해서 둘 다 양수려면 둘 다 음수든가 둘 다 양수든가 이래야 되지.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뭐가 말이 안 되는 거야? 음수로 시작을 해서 양수로 갈 건데 어떤 시점에서는 음수에다가 양수로 바뀌는 시점이 존재하지 않겠니? 맞아? 그러면 곱하면 양수가 될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얘가 언제까지나 양수로 시작을 했던 친구면 계속 양수를 곱하는 거니까 문제가 없을 거고 언제까지나 음수로 가라앉고 있는 친구여도 계속 음수니까 문제가 없을 텐데 얘는 올라가야 되는 친구인데 음수로 스타트를 해버리니까 당연히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음수였다 양수로 바뀌는 시점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가. 뭘 해야 되는 거야? 유일하게 0을 껴준다고 했기 때문에 내 생각은 이거야. 언젠간 음수에서 양수로 전환을 할 건데 전환하는 그 시점에는 0을 밟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말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알지? 양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되니까 우리는 특정한 순간 뭔지 모르는 이 시점이 있다 치고 그 시점을 뭐라 해줄까? K라 해줄까? K 이렇게 해주면 그 순간에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0이 나와야만 한다? 이 생각이 들어야 되겠죠. 오케이? 지금 설명 요거밖에 안 썼어. 근데 지금 말로는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였다면 필기를 조금 할 것 같긴 한데 내용은 대충 이렇게 됩니다. 이 친구를 만족을 시키려면 음에서 뭘로 전환되는? 양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 타이밍에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야 된다? 그 타이밍에 반드시 A에는 0이 존재했었어야 돼요.
0을 한 번은 밟고 갔었어야 된다. 그러지 않은 말이 안 된다. 그럼 우리는 AN이 0이 되는 이 시점을 가져다가 AN이 0을 만족하는 N을 K라고 하자. 지금 여기까지 해놓은 거야. 이해하시죠? 이 친구를 K라고 하자. 얘는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얘는 등차 수열이야. 공차를 가져다가 딱딱딱딱 더할 거야. 그러다가 특정 순간에 0이 따잔 이렇게 나와줘야 돼. 맞아요? 그럼 이거에 대한 AN을 쓰고 싶은데 AN을 너무 뭐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냥 알아서 할게. AN은 하고 써본 거야. AN은 DN으로 시작을 하고, 그치? 지금은 2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0이 나와야 되죠. 맞아요?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D로 죽여준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10까지 딱 써주면 AN이 완성됐겠죠. 맞아요? 그럼 이 친구가 언제 0이 되는지가 궁금하겠지. 요 상황을 관찰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럼 내 입장에선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요? DN이라는 친구는 2D 플러스 10이 돼야 될 거고, 결국에 N이라는 친구는 2 플러스 D분의 10이다. 이렇게 둘 수 있겠죠. 맞아요? 너가 원하는 내용은 뭐예요? 너가 원하는 내용은 N이라는 이 시점을 갖고 우리는 얘를 만족하는 걸 K라고 부른다고 했잖아. 근데 생각을 해봐. 지금 내가 얘를 진짜 실수처럼 했을 뿐인 거지. 정확하게 들어가는 건 1, 2, 3, 4 같은 자연수가 들어가야 되죠. 그럼 네가 구해놓은 K라는 이 친구가 자연수가 안 되면 되겠냐, 안 되겠니? 안 되겠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 얘가 뭐여야 되는 거야? 자연수여야 되는 거야. 그럼 너가 자연수라면 D가 어떤 일을 벌여야 돼요? 약분이 깔끔하게 돼야 되겠지. 그럼 얘가 약분이 돼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10의 약수란 얘기겠죠. 그래서 결국에 가능한 D는 뭐다? D는 1, 2, 5, 1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1, 2, 5, 10이다. 그럼 걔네들을 가져다 뭐 하면? 더하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18이야. 이렇게 되고 끝나겠네요. 이 문제 괜찮은 문제입니다.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이제 처음에 이게 나조건을 봐봐. 나조건을 진짜 처음 본 친구들은 못해요. 이건 내가 알아. 왜냐면 작년 미적분 수특에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 함수 이렇게 있는데 그 친구를 기준으로 이런 내용이 똑같이 나왔었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에도 그걸 해석을 하다 보면 0을 밟고 가자 이 얘기로 끝났었는데 이미 한 번 봐서 좀 느꼈을 거란 말이야. 나조건 만족하려면 0을 밟고 가야 된다. 0을 언제 밟아야 된다? 정수일 때 밟아야 된다. 그러니까 AN을 나는 그냥 이렇게 세운 거고, 싫어요 하면 어떻게 하면 돼? A 플러스 n-1D 한 다음에 A 뒤에 관계식을 두 번째 걸로 대입을 해서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너가 자연수여야 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수열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자, 넘어가서 28번 봅시다. 28번까지만 할게요, 오늘은. 자, 이 친구는 또 떠올려줘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겠죠. x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두 실수가 있는데 두 녀석을 곱하면 양수야. 그렇구나. 아무 생각 안 들죠, 솔직히. 그렇구나. 너네가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을 이룬다. 자, 등차라는 키워드를 굳이 줬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은 뭐가 있어야 돼? 1번 일반항, 2번 중항, 3번 수열의 합인데 지금 뭐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나였으면 중항을 쓰긴 할 것 같아. 그래서 나조건에 있는 식을 바로 어떻게? 2배의 F2라는 친구는 결국에 FA 더하기 FB지 않을까? 뭐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두 시점의 평균이 2라는 뜻이겠죠. 오케이? 뭐 이게 뭐 싫으면 뭐 이런 식으로 봐도 되니까 요건 뭐 필수 과정은 아닌데 잠깐 언급만 해줄게. 그러니까 F2라는 값은 말이야 2분의 FA 더하기 FB잖아. 얘는 결국에 A랑 B의 평균값이죠. 맞아요? 그냥 상황 이해를 먼저 시켜주면 이런 상황일걸? 이게 그림을 알고 있는 게 더 좋긴 해서 언급을 해줄게. 이렇게 Y축, X축이 있는 상태에서 fx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거 맞아요? 이렇게? 너무 못생겨서 좀 그런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여기도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어차피
A, B를 집어넣었을 때가 있는데 곱해서 양수래. 근데 A, B가 여기서 뭔 짓거리 하나 봤더니 지금 기준에서 A, B는 X값이죠. X값의 곱들이 양수래. 그럼 둘 다 플러스든가 둘 다 마이너스여야 되겠지. 맞아? 필프라님 마마야. 그럼 네가 A, B를 넣을 거면 오른쪽에 두 개를 넣든가 아니면 왼쪽에 두 개를 넣어야 되는데 얘가 등차 수열이 이렇게 나와주려면 다시 뭐라고? 두 녀석의 평균이 F2가 나오려면 2라는 친구는 오른쪽에 있는 거잖아. 근데 내 입장은 살짝 이런 느낌이거든요. 어떤 순간을 가져다가 내가 대충 그냥 편하게 2라고 불렀어. 그럼 그때 나오는 값을 뭐라 불러 우리가? F2라고 부를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뭐 다른 이 지점이 있었겠지. 요 순간이 있었겠지. 뭐 다른 요 순간이 있었겠지. 맞아요? 각각을 갖고 이 순간을 내가 A라고 부르고 이 순간을 내가 B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FA 여기가 FB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맞아요? 지금 문제를 봤더니 A 값 B 값 이렇게 나오니까 뭐 상관은 없겠죠? 이런 얘기인 거야. FB, FE, FA가 같은 거리만큼 올라가고 있었겠죠? 맞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A, B가 둘 다 음수면 말이 되니? 지금 생각해보면 되긴 한다. 왜냐면 음수값이면 곱하면 양수값이 되니까. 말이 안 된다. 미안합니다. 제 머리가. 여기 가조건만 보면 왼쪽이 되는데 나조건은 합에 대한 얘기도 말이 안 되겠죠. 두 녀석의 y값들을 합치면 음수인데 말이 안 될 거야. 이런 상황이겠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야 f2 값은 얼마야? 2분의 1 아니야? 2분의 1? 맞아? 그럼 우리 입장에서 이제 식이 이렇게 보여. fa는 얼마야? a분의 1이지. fb는 얼마야? b분의 1이지. 지금 봐봐. 이 그림은 내가 이해하라고 그냥 그린 거고 너는 얘만 있으면 되는 사람입니다. 이제 너가 알고 있는 게 뭐라고요? 요 빨간색 식이잖아. 빨간색 식. 대입을 해볼까? 1은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이야. 여기까지 불만 있나요? 없죠. 그런 상황이구나. 문제가 뭘 물어봤어요? 얘를 물어봤죠. 맞아요? 최소 값을 물어봤지. 또 고민이 되네. 이걸 머릿속에 무슨 생각해? A, B에 대한 무슨 식? 관계식. 그치? A, B에 대한 관계식인데 A, B로 이루어진 친구의 최소네. 그냥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보통 무슨 행동을 해야 돼요? 함수를 원래 그려야 돼요. 함수를 그려놓고 구경을 좀 했더니 너가 제일 높아 최대, 제일 낮아 최소 이거잖아. 그럼 너 이 함수 그릴 수 있어? 좀 애매해. 너는 B다라고 두고 B 자리에 A를 대입하면 그림을 그릴 수 있나? 한번 쓰지 말고 구경만 해봐. 요 친구 가져다가 대충 뭐 B분의 1이란 친구는 1-A분의 1이야 이렇게 두면 이 친구 통분이 되면 A분의 A-1이잖아요. 얘가 B분의 1이잖아. 역수치하면 결과적으로 A-1분의 A가 B거든요. 맞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B 자리에 집어넣으면 A 플러스 25에다가 B 대신에 앞으로 A-1분의 A다 이렇게 뒀다고 칩시다. 그냥 해본 거야. 이 친구가 결국에 A 플러스 A-1분의 25A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맞아요? 너 이 함수 그릴 수 있냐고. 쉽진 않겠죠. 맞아요? 이런 풀이는 할 수가 없겠다. 어떻게 풀지 그러면? 빨리 대답해봐. 야, 최대 최소를 물어봤어. 니네 반에서도 한 적 있을 텐데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기본이 그래프야? 말 산술기하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쓰든가 아니면 합에 대한 최소, 뭐 곱에 대한 최대 뭐 이런 거면 산술기하가 떠올라줘야 돼. 언제나 그 옵션 중에 있어야 돼. 얘의 최소가 산술기하를 써보자 이 생각이 들어야 되겠죠. 산술기하 써볼게요. A 플러스 25B는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두 놈의 곱이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아요? 나는 그럼 이쪽 값을 찾아야 되는데 얘는 10 루트 A, B가 돼 있었겠네? 맞죠? 10 루트 A, B가 이렇게 돼 있었겠네? 야, 갖고 있는 게 이건데 쟤를 갖고 A, B를 찾아야 되죠. 근데 이거 그냥 통분을 하면 좀 애매하거든요. A, B분의 A 플러스 B가 1인 거잖아.
내가 A랑 B를 알면 참 좋긴 할 텐데. 맞아요? 그냥 내가 이거를 알아버리면 뭐 계산이 되긴 할 텐데 지금 이 상태로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가 4점인 이유는 산술기하도 산술기한데 그 다음에 그 산술기하를 처리하는 방식의 문제거든요. 지금 무지성으로 그냥 합을 했더니 이런 곱이 나왔어. 근데 이 곱은 처리하기가 좀 어렵잖아. 내가 알고 있는 걸로 처리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얘의 표현이 나오든가 아니면 얘로 뭔가를 바꾸든가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가도 조금 뭐 아리송한 상황이 되니까 A 플러스 25B라는 친구에다가 그냥 내 마음대로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을 곱했다고 쳐볼게. 오케이? 근데 이 파란색 친구는 어차피 얼마예요? 이거 어차피 얼마야? 1이니까 곱하든 안 곱하든 의미가 있어 없어? 없겠죠. 그럼 요 식을 전개를 하면 식이 뭐가 나오니? 첫 번째 거 1, 두 번째 것도 25죠. 다시 중간끼리 곱하면 A분의 B 25고 끝끼리 곱하면 B분의 A겠지.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뭘로 바뀌어요? A분의 25 곱하기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너에 대해서만 산술기할 쓰자. 너는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두 놈의 곱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니네가 뭐가 돼? 날라가지. 그렇게 계산했더니 얘가 10이 되고 크거나 같다가 되니까 요 값 전체가 얼마다? 요 값 전체가 제일 작으면 10인 거야. 오케이? 그럼 최종적으로 답은 36이 되어야 되겠죠. 오케이? 요 동그라미의 최소가 10인 거야. 그러니까 얘까지 합치면 26 더하기 10이니까 36이 최소인 거야. 정답은 36입니다 하면 내용이 끝날 거고요. 일단 가연이 산술기하를 대답을 한 걸 보니 아주 많이 성장하셨어요. 산술기하가 원래 죽어도 생각이 안 나요. 얘가 기억이 나면 생각보다 편한데 안 나면 쉽지 않기 때문에 항상 머릿속에서 최대 최소를 물어봐. 기본은 그래프야. 종종 산술기를 쓸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좀 넘어가면 될 거고, 나와 있는 식 가져다 두고 산술기를 생짜로 쓰려고 했더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너가 내신 시험이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면 된다? 나와 있는 거랑 뭔가 좀 곱해본다든가 그런 계산들을 통해서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얘기합시다.